자, 보겠습니다. 자, 가등기도 한번 들어갑니다. 자, 페이지는 202페이지요. 자, 202페이지 가등기도 한번. 네? 가등기도 한번 자, 보겠습니다. 가등기도 한번. 자, 이런 거예요. 자, 가반태, 의리. 자, 의리감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자, 돈을 빌려줬어. 가반테 1억을 빌려준 거예요. 1억. 자, 1억 소비대차. 소비대차로 빌려줬다. 그럼 빌려줬으니까 얘는 채권자죠. 그죠? 자, 을은 자, 채권자. 갑은 돈 갚아야죠. 채무자입니다. 채무자. 자, 그런데 이제 을이 사채업자예요. 사채업자. 자, 이분이 이제 사채업을 하시는 자, 사채업자. 무섭죠. 사채업자. 무서워요. 그래서 담보를 요구했고, 돈 빌려 담보를 요구했고, 갑이 담보를 집을 담보로 이렇게 제공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뭐 예를 들어 은행 가서 대출 받는 상황이라면은 채권자가 저당권 등기합니다. 통상적으로 저당권 등기하는데 요 법률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채권자들이 저당권 등기를 안 하고 가등기라는 걸 하는 거예요. 가등기. 그래서 가등기를 해놨다가요. 이 집에다가 가등기를 싹 해놨다가 갑이 돈 못 갚으면은 본등기를 해가지고 집을 뺏어가는 거예요. 집 뺏기. 돈으로 받아요? 집으로 받아요? 집으로 받아버리는 거예요. 집으로. 그래서 이런 가등기를 가등기 담보라 그래요. 그래서 을을 가리켜서 가등기 담보권자라고 하는 거예요. 가등기 담보권자. 가등기 담보권자. 자, 그러면 을이 가등기 담보권자면은 갑 같은 경우는 담보권 설정자라 그래요. 담보권 설정자. 그래서 사채업자들이 머리가 좋은 거예요. 만약에 저당권 같으면은 그냥 경매밖에 못하기 때문에 경매해서 그 돈을 받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집을 가져가려고 바로. 네? 본등기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예, 하루 만에 가능합니다. 하루 만에. 자, 바로 그냥 집을 뺏어버리는 거죠. 무슨 담보? 가등기 담보. 이거 가등기 담보라고 해요. 가등기. 이거 물권이에요. 네? 채권 아닙니다. 물권.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을이 빌려준 돈은 얼마죠? 1억을 빌려줬지, 1억을. 1억을 빌려줬는데 이 집이 10억짜리 집이에요. 그러니까 1억 빌려줘 놓고 갑이 돈 못 갚으면은 10억짜리 집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재해야 되겠다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채업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사채업자 장사 잘 되니까 이 나쁜 놈들이 1억만 빌려줘 놓고 10억짜리 집을 막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 가등기 담보권을 법적으로 제재해야 되겠다. 이걸 법적으로 제재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법이 바로 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요겁니다. 자, 그래서 목차를 좀 먼저 짜보겠습니다. 목차 첫 번째. 적용의 요건. 적용 요건. 그리고 두 번째로 청산 절차. 두 가지로 쪼개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입문 과정에서는 이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가등기 담보권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집을 가져가려고 해요. 가져가려고. 자, 그런데 집을 가져갈 때, 집을 뺏어갈 때 이 가담법,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기, 이 법이 시행되기 전, 예? 가담법 시행되기 전 있죠? 그때는 집을 그냥 가져가, 집을 그냥 다 가져가, 집을 그냥 뺏어. 10억짜리 집 가져갑니다. 그럼 을은 얼마 이득이 있어요? 9억의 이득이 있는 거지, 을한테는. 그러니까 이런 폭리를 막기 위해서 가담법을 만들었고, 가담법 시행 후에는 너 엄마 집을 그냥 가져가면 안 돼, 임마. 너 집 가져갈 때 얼마 주고? 9억을 주고. 9억을 주고 집을 뺏으라고. 그래서 이 9억을 주게끔 만들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든 거예요. 너 그냥 집 가져가지 마. 너 그냥 집 가져가면 너 9억도 안 주고 만약에 너 등기했지, 그럼 이거 무효로 해버립니다. 이거 무효로 해버릴 거예요. 가담법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네가 본등기 유효로 하고 싶으면은 갑한테 9억 갖다 주고, 정확하게. 자, 여기서 9억을 청산금이라 그래. 청산금. 자, 청산금을 주고. 그리고 나서 등기를 해야 그게 유효라는 거지. 청산금 줘야 유효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서 9억을 주는 거 이게 청산 절차예요. 여기가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절차 거치는 거. 자, 일단 책 함께 보겠습니다. 자, 우리 책 202페이지고요. 양괄호 1번에 보시면 밑에 쪽에 가등기 담보법의 목적부터 나오고 있죠. 자, 별로 뭐 읽어볼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자, 오른쪽에 용어 정리. 글쎄요, 지금 읽어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밑에 양괄호 3번입니다. 적용 요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은 일단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용 요건 세 가지. 첫 번째, 소비대차 채권일 것. 소비대차 채권일 것.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소비대차 채권이어야 된다는 거는 빌려준 돈, 빌려준 돈일 것, 이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 매매대금 채권이든지, 뭐 공사대금 채권이든지 그런 건 안 돼요. 오직 무슨 채권일 때만? 소비대차 채권일 때만. 그때 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적용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집하고 빌려준 돈하고 어디가 더 커야 되겠어요? 이 법 적용되려면 집이 더 커야 돼. 이렇게 돼야 적용돼. 이렇게. 만약에 반대라고 생각해서 반대라고. 을이 갑한테 빌려준 돈이 얼마고? 10억이고. 집이 얼마고? 1억이고. 그러면 가져가도 폭리야, 폭리 아니야? 전혀 폭리 아니죠. 그러니까 이 법이 적용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이 적용되려면은 적어도 청산금이 있어요. 청산금이. 이게 있어야지, 이게. 그러니까 청산금이 있어야 되니까 청산금이 나오려면은 기본적으로 부동산이 더 커야지. 자, 집은 10억짜리인데 네가 빌려준 돈은 뭐 예를 들어 5억이구나. 그래.
그럼 청산금이 있는 거지. 그래야 적용된다는 거예요. 집이 더 커야죠. 빌려준 것보다. 자, 집을 가리켜서 담보물이라고 합니다. 담보 목적물. 담보 목적물. 빌려준 돈은 차용액이죠. 차용액. 목적물이 더 커야 된다라는 거지. 커야 된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가담법이 적용되려면요. 세 번째. 반드시 가등기를 해야 돼요. 가등기를 해야 된다. 아니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한다. 이 세 가지가 요건이에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는요. 자, 일단 갑이 채무자고요. 자, 갑이 채무자. 그리고 을이 채권자예요. 을이 갑한테 뭐 예를 들어 1억을 빌려주고, 자, 요렇게 1억을 빌려주고, 자, 빌려준 거니까 이거는 매매한 거다, 소비대차한 거다? 소비대차한 거다. 빌려준 거다, 빌려준 거. 빌려준 거야, 소비대차로. 자, 이때 갑이 담보를 제공합니다. 자기 집을. 돈 빌리면서 집을 담보로 제공하는 거지. 집을 담보로 제공받았을 때 담보받은 채권자가 저 집에다가 가등기를 하면, 가등기를 쳤다? 그러면 이게 바로 가등기 담보예요. 가등기 담보권이에요. 무슨 등기 하면요? 가등기를 하면 가등기 담보권이에요. 그래서 가등기를 해놨다가 나중에 갑이 돈 못 갚죠? 그럼 이제 본등기를 해가지고 집을 가져가는 거죠. 그죠? 가등기 해놨다가 너 뭐야 뭐 왜 돈 안 갚아? 나 본등기 한다. 나 본등기 해야지. 청산금 주고 본등기를 해가지고 가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채권자가 가등기를 하지 않고요. 돈 빌려준 사람이 이 집에다가 아예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놓을 때가 있어요. 아예 소유권 등기를 해놓는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거를 양도담보라 그래요. 양도담보권이라고 해요. 둘 다 담보권이에요. 그럼 양도담보권자 입장에서는 이미 지 명의로 등기해놨죠. 그러면 갑이 돈 못 갚으면은 본등기를 해 그냥 나가라 그래. 그냥 나가. 그냥 나가라. 그냥 나가, 너 나가. 하고 그냥 직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나쁜 놈이에요? 에? 가등기 담보권이 나쁜 놈, 양도 담보권자가 나쁜 놈. 양도 담보권자가 더 나쁜 놈들이라는 거. 더 나쁜 놈들. 여긴 좀 덜 나쁜 놈들. 더 나쁜 놈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등기를 하면은 가등기 담보권이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무슨 담보권이고? 양도 담보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가등기가 됐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든 등기를 해야 이 법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등기하셔야 돼요. 안 하면 안 됩니다. 등기를 하셔야 됩니다. 등기를. 가등기를 하시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시든지 뭐 어쨌든 하시라는 거지.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예. 자, 적용 요건 책에서 확인해 보죠.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피담보 채권이 존재할 것.
자, 근데 그 밑에 줄 단락에 보시면은 피담보 채권은 소비대차여야 돼요. 소비대차. 자, 밑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담보 부동산에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과 이자 합산액을 초과할 때. 부동산의 가액, 부동산이 바로 요 담보 목적물 말하는 겁니다. 요 목적물 요거. 이 목적물하고 이 부동산의 가액하고 빌려준 돈 차용액에다가 이자 붙여봤을 때 뭐가 더 커야? 담보물, 부동산이 더 커야. 그래야 이 적용된다는 거죠, 지금. 자, 그리고 4번에 보시면은 채권자의 명의로 가등기 하시든지 아니면 소유권 이전 등기 하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가등기를 했다는 거는 가등기 담보권자라는 거고 소유권 이전 등기 했다는 거는 양도 담보권자라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좀 개념을 좀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적용 요건 3가지를 말씀드렸고요. 이제 청산 절차로 들어갑니다. 자, 적용 요건 3가지 말씀드렸고요. 이제 청산 절차. 좀 치바 좀 닦을게요. 예. 들어갑니다. 채무자, 돈 빌린 사람, 을은 채권자, 돈 빌려준 사람. 반드시 소비대차여야 됩니다. 소비대차 아니면 이 법 적용 안 돼요. 소비대차. 자, 을이갑한테 1억을 빌려줬다. 1억. 자, 그리고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그 담보물이 1억보다 커야 된다 그랬죠. 자, 이 집이 뭐 3억짜리 집이다. 3억짜리 집입니다. 그러면 담보물이 빌려준 돈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 법의 적용을 받겠죠. 그리고 채권자가 가등기를 쳐놨어요. 그럼 양도담보입니다. 가등기 담보입니다. 가등기 담보예요. 가등기 담보. 가등기 담보권자예요. 가등기 담보권자. 근데 이 가등기 담보권이 결국에는 실행된다는 거예요. 실행된다. 실행을 한다는 거는, 담보권 실행을 한다는 거는 이제 집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돈 갚는다, 돈 못 갚는다. 돈 못 갚으니까, 갑이 돈 못 갚으니까. 그죠? 얘가 돈을 못 갚으니까 이제 실행 들어가는 거죠. 실행을 들어가는 거죠. 자, 이때 실행할 때 첫 번째 실행 방법은 집을 파는 거예요. 집 팔기. 이거는 경매하는 겁니다. 경매 신청을 해버리는 거지. 집을 팔아버릴 거예요. 경매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요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저당권에서 다룹니다. 이때는 저당권과 동일하게 취급돼요. 그래서 가담법에서는 이 경매 관련된 거는 잘 안 물어보고 우리가 다루는 거는 집을 파는 거 말고 집을 뭐 하는 거? 뺏는 거예요. 집 뺏기. 자, 집을 뺏는 거를 청산 절차를 거친다라고 표현합니다. 청산 절차를 거쳐서 집을 뺏어가. 이렇게. 그래서 청산 절차가 시험에 나옵니다. 자, 집을 뺏어가는 절차가 총 4단계예요. 몇 단계라고요? 4단계. 청산 절차 4단계입니다. 4단계. 자, 밑에 203페이지 밑에 쪽에 보시면 양괄호 2번에 절차라고 해서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 나와 있어요. 여기가 이제 4단계. 요 4단계를 거치시라는 거예요. 집을 뺏어갈 때. 자, 그래서 청산 절차를 살펴보게 되면 먼저 1단계. 1단계 절차는 실행하겠다고 통지하는 거예요.
통지한 이게 선전포고하는 거예요. 실행하겠다고 통지. 선생님이 돈을 안 갚으셔가지고 청산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통지. 이건 당연히 채권자 쪽에서 채무자한테 이렇게 통지하는 거예요. 통지. 이제 시작할 겁니다. 통지. 자, 그리고 나서 2단계. 2단계로는 청산 기간이 흘러야 돼요. 청산 기간 2개월이 흘러야 됩니다. 2개월. 자, 그리고 3단계. 청산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4단계입니다. 본등기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절차 끝나는 거예요. 4단계 본등기. 이제 요까지 하게 되면은 이제 절차가 다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탁 끝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실행 통지인데 이때는요. 청산금을 알려줘야 돼요. 청산 금액을 통지해 주는 거예요. 청산금 통지. 그럼 지금 집이 얼마짜리니까? 3억이죠. 그죠? 집이 3억이고요. 집이 3억이니까 집 3억에서 빌려준 돈이 1억이죠? 그럼 청산금 얼마라고? 2억이라고 통지해 줘야 돼. 2억이라고. 근데 문제는 이 청산금 통지가 이게 주관적 평가예요.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주관적으로 평가한다는 거지. 객관적 평가 아니에요. 주관적 평가. 그래서 을이 이러는 거예요. 야, 집이 3억이라고? 아닌데 내가 평가했을 때는 1억인데? 객관적 평가, 주관적 평가? 주관적 평가. 내가 받을 돈은 얼마고? 1억이고. 따라서 청산금은 얼마고? 청산금 얼마고? 빵. 이렇게 통지했다는 거지, 이렇게.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주관적으로. 응? 지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이렇게 통지를 하는 거 이렇게. 그럼 이거 유효다, 무효다? 이거 유효예요. 이 주의하셔야 돼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다, 이게. 아니, 어떻게 지 마음대로 했는데 그게 유효입니까? 이상하죠? 출제. 이상하니까 출제입니다. 이상하니까. 아니, 그럼 여기에 가등기 담보권자 을이 있고, 그리고 이 집에 이순이. 이 집에 이순이.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는 거예요. 후순위 저당권자가. 그러면 얘가 받을 돈이 지금 1억이고 얘가 받을 돈도 1억이에요. 아니 그럼 네가 평가할 때 3억으로 시세대로 평가해가지고 네가 1억 가져가고 너 집 가져가고 얘한테 2억을 갖다 주면 그 돈을 내가 받을 수 있잖아. 맞나요? 네가 얼마로 평가해주면? 네가 3억으로 잘 평가해주면 네가 이 양반아. 그러니까 네가 네 마음대로 1억이라고 평가했죠. 이렇게. 네 마음대로 이렇게. 빠본이라 그러죠? 그래도 유효라고요. 그래도. 이게 문제라는 거지. 이게. 자, 따라서 첫 번째 실행 통지는 주관적 평가다. 자, 두 번째. 그럼 이런 주관적 평가에 대해서 불만 있는 후순위 권리자. 불만이 있는 저 병 말하는 겁니다. 병 후순위 권리자. 후순위 권리자는 평가액에 대해서 다툴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툴 수 있겠죠, 그죠? 없어요.
다툴 수가 없다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를 흔드는 이런 게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 왜 다툴 수가 없어 왜? 한 푼도 못 받는데. 그러니까 여기를 주의하셔야 돼 여기를. 실행 통지할 때. 그러니까 갑 쪽에서 그냥 을 쪽에서 제 멋대로 통지를 하더라도 절차는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다음 단계로 나간다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1억이라고 빵원이라고 청산금 빵원이라고 평가를 하더라도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1번하고 2번 문제로 인해서 청산기간 2개월이 있는 거예요. 불만 있는 후순위 권리자는 여기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요. 이렇게 경매를 신청하면은 청산 절차 중단됩니다. 자, 한 번 더. 청산기간 2개월 내에서 불만 있는 후순위 권리자. 자, 후순위 권리자는 2개월 안짝에서 경매를 신청해 버릴 수 있어요. 네가 그렇게 네 마음대로 한다 이거지. 경매 신청. 그러면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경매 신청으로 인해서 청산 절차 밟고 있는 거 지금. 청산 절차 밟고 있는 거 있죠? 중단돼 버려 중단. 절차가 중단되고 이제 경매로 가는 거예요. 경매로. 경매로 가면 법원에서 평가하는 거죠. 그러면 객관적 평가, 주관적 평가. 이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너 네 마음대로 나 경매를 해버릴 거야 내가. 그래서 요 단계가 이렇게 주어지는 거야. 2단계가 이렇게. 만약에 불만이 없으면 경매 신청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무사히 2개월이 흘렀네. 그럼 이제 청산금을 준다는 거지. 여기서 청산금을 준다는 거는 자 채무자하고 채권자 있을 때. 자 여기서 채무자하고 채권자가 있을 때. 여기가 채권자입니다. 가등기 담보권자. 그러면 가등기 담보권자가 청산금을 줘야죠. 맞아요. 청산 얼마 줘야 돼요 지금? 2억을 줘야지 2억을. 그럼 얘가 이제 돈 등기 해주는 거예요. 가져가라. 집 가져가라. 돈 등기. 누가 먼저 해야 될까요? 이거 동시이행이에요. 무슨 이행이라고요? 동시행. 이게 동시이행이라는 거죠. 동시이행. 따라서 네가 청산금을 안 주면 집 넘겨 집 안 넘겨? 안 넘기는 거예요 집을. 왜 이렇게 났냐면은 만약에 1순위 가등기 담보권자가 있고 2순위가 없어요. 이렇게. 을밖에 없습니다. 근데 을이 제멋대로 평가해. 지 마음대로 이렇게. 청산금 얼마라고 청산금? 빵원이야. 청산금 빵원이야. 빵원.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후순위 권리자가 있으면 걔가 경매 신청해 주겠죠? 근데 걔가 없거든 지금. 경매 신청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음 단계 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 이제 이 채무자가 대항을 하는 거예요. 네가 네 멋대로 평가해가지고 너 지금 나한테 2억을 안 주겠다는 거지 지금. 그럼 나도 등기 해줘 안 해줘? 안 해줄 거야 안 해줄 거야. 이런 걸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 그러죠.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봤을 때 실행통지가 이 주관적 평가라서 자기 마음대로 평가를 하더라도 이게 유효거든. 이게 지 맘대로 해도 유효야 유효. 하지만 제멋대로 평가해서 유효긴 하지만 후순위 담보권자는 청산기간 동안에 경매 신청을 해버리면 되고 채무자 쪽에서는 동시행의 항변으로 물건을 안 넘겨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구책이 마련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페이지 넘기시고요. 자, 4번에 보시면 경매에 의해서도 가등기 담보권이 실행될 수도 있습니다. 요 내용은 이제 저당권 파트에서 볼 내용입니다. 뭐 따로 안 보셔도 돼요. 자, 여기까지 입문 과정 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자료 좀 보죠. 자료. OX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일 정리 노트 1번입니다. 주택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약정했어요. 이때 임차인이 그 1년이 유효하다고 할 수 있나요? 어때요? 할 수 있어요? 1년 주장할 수 있죠. 왜냐면 2년 미만이니까. 따라서 임차인은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땡, 주장할 수 있다. 자, 이번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을 때, 이 묵시적 갱신이라는 것은 법정 갱신하고 같은 말이에요. 법정 갱신. 그럼 기간이 몇 년이 돼? 2년이 돼요. 이때 임차인은 2년을 채워야 돼? 나간다고 할 수 있어? 나간다고 할 수 있지. 그죠? 해지 통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자, 3번입니다.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여러 번 됩니까? 아니에요. 한 번만. 한 번만 되는 거죠. 자, 4번. 상가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죠? 몇 년 초과하면 안 돼요? 10년이죠. 10년. 3번, 4번 다 틀렸고요. 자, 5번입니다. 주택임차인은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주택소재지 관할하는 법원에다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됩니까? 아니지. 어디가 틀렸죠? 끝난 후죠. 후죠. 전이 아니고. 임대차 끝나고 나서 보증금 못 받았을 때 등기 신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아요. 2번 맞고 다 틀렸네요. 자,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입문과정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예, 조심히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